러시아 탄약고가 대폭발했습니다. 탄약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폭발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창고 하나가 날아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물건이 터진 게 아니라 전쟁을 버티는 시간 자체가 날아간 사건이거든요. 실제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 모스크바 인근 군 탄약 저장 시설에서 대형 폭발과 연쇄 화재가 발생했고, 현지에서는 버섯구름 같은 거대한 폭발 장면까지 포착됐습니다. 러시아 측은 한때 안전수칙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우크라이나 측과 서방 분석 쪽에서는 드론 또는 장거리 타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원인이 정확히 뭐냐 보다 왜 이렇게까지 크게 터졌냐? 입니다. 왜냐하면 탄약고는 원래 한 번 불이 붙으면 끝이 없습니다. 포탄 하나가 터지고 그 충격으로 옆 포탄이 터지고 거기서 나온 열과 파편이 또 다른 탄약 더미를 건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끌 수 있는 화재가 아니라 시간이 다 타버리길 기다리는 폭발. 이 돼버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탄약고 화재는 불이 아니라 폭발이 연속 재생되는 재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번에 당한 가장 치명적인 포인트는 탄약 그 자체보다도 보급 리듬이 깨졌다는 데 있습니다. 전쟁은 총과 탱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 쏠 수 있는 쪽이 이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전선 병사 입장에서 필요한 건 무기 1개가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 탄약 100번, 1000번이기 때문입니다. 총이 있어도 탄이 없으면 쇳덩이고, 포가 있어도 포탄이 없으면 그냥 거대한 장식물입니다. 그래서 군사 쪽에서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은 용기가 아니라 물류가 끝낸다. 그리고 이번 러시아 탄약고 폭발은 바로 그 물류를 때린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을 생각하면 전투기, 미사일, 전차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실제 전쟁에서 훨씬 더 자주 승패를 가르는 건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탄약고, 철도, 연료, 수송망 같은 지루한 것들입니다. 재미없어 보이죠? 근데 진짜 전쟁은 여기서 갈립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계속 괴롭히는 방식도 정면에서 탱크끼리 부딪히는 게 아니라 후방 군수 시설을 찢는 쪽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선에서 1개 부대를 없애는 것보다 그 부대에 2주 동안 들어갈 탄약을 없애는 게 훨씬 싸고 훨씬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 보면서 한국 남자들이 유독 바로 이해한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탄약 없으면 끝난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실제로 댓글에서도 이 반응이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좋아요 2.9천이 달린 댓글이 이거였죠. 3일치밖에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포신 쌓아놨다는 거 보고 3일 동안 있는 포탄 싸그리 쏟아부어서 북한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바뀜. 그리고 좋아요 2.2천이 달린 댓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3일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낸다. 포방부. 이 두 댓글이 왜 이렇게 터졌냐? 사람들이 처음엔 3일치밖에 없다니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 곧바로 해석이 바뀐 겁니다. 잠깐만, 그 3일이 평범한 3일이 아니구나. 맞습니다. 군에서 말하는 3일치는 집에서 라면 3일치 쟁여놓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다시 102시간 동안 거의 미친 듯이 쏟아부을 수 있는 전투 지속량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나면 느긋하게 장기전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반도는 좁고 수도권은 가깝고 초반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말 그대로 생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군 군수 개념은 기본적으로 초반에 밀리면 끝장이라는 전제에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첫 타이밍에 안 밀리기 위해 화력, 탄약, 보급을 미친 듯이 깔아두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늘 도는 말이 있잖아요. 3일치밖에 없는 게 아니라 3일 안에 전장을 갈아엎겠다는 뜻이다. 이 말이 밈처럼 들리지만 전쟁 구조를 생각하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탄약은 많이 쌓아두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안전하게 분산해서 빨리 꺼내 쓸 수 있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처럼 한번 크게 맞아버리면 그 많은 탄약이 오히려 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쌓아둔 게 자산이 아니라 거대한 폭탄이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번 러시아 폭발도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저장 방식과 2차 유폭 구조가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계속 거론됐습니다. 이 말은 곧 탄약 보유량 자랑보다 더 중요한 건 탄약 관리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보다 그걸 얼마나 안 터지게, 안 끊기게 굴리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전은 탄약 숫자 싸움이면서 동시에 물류 시스템 싸움입니다. 창고가 몇 개냐, 도로가 살아있냐, 척도가 이어지냐, 드론 정찰에 안 들키냐, 재보급이 몇 시간 안에 되냐, 이런 게 전부 전투력입니다. 여기서 일본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일본 쪽 군사 커뮤니티나 야후 계열 반응을 보면 본토 깊숙한 탄약 시설도 안전하지 않다. 이제 후방도 전장이 됐다. 이런 식의 반응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도 지금 중국, 대만, 북한 변수 때문에 전쟁은 멀리서 하는 것이라는 환상이 빠르게 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러시아 탄약고 폭발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뉴스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보고 있는 교과서 사건입니다. 왜냐? 미사일, 드론, 장거리 타격 시대에는 후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 전쟁은 전선 뒤에 있는 탄약고가 비교적 안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드론 하나가 수백 킬로미터, 어떤 경우엔 그 이상을 날아가서 수십억, 수조 원짜리 전투, 지속 능력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싸게 날아간 공격 수단이 비싸게 쌓아놓은 전쟁 자산을 태워버리는 시대. 그래서 앞으로 전쟁은 누가 더 많이 만드느냐뿐 아니라 누가 더 싸게 파괴하느냐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꼭 봐야 할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우리는 늘 무기가 얼마나 좋냐에 꽂히는데 진짜 봐야 할 건 전시에 그걸 몇 달 버틸 수 있냐입니다. 이게 진짜 실전 질문이에요. 탱크가 좋다, 자주포가 좋다, 미사일이 좋다. 좋죠. 근데 그 다음 질문은 무조건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굴릴 수 있냐? 포신은 갈아 끼울 수 있냐? 부품은 있냐? 장약은 있냐? 탄약은 재생산되냐? 트럭은 움직이냐? 척도는 안 끊기냐? 이게 다 연결돼야 진짜 군사력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은 무기 자랑 대회가 아니라 유지력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탄약고 폭발 뉴스가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인 거예요. 단순히 펑 하고 터졌다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질 포탄 수만 발, 수십만 발이 사라졌다는 의미니까요. 댓글들에서도 이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짚습니다. 3일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북한 평탄화 목적, 3일 만에 북한 지우겠다는 의지. 탄약 관리병 출신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전방 3일은 일선 보유량이지 전군 보유량이 아닙니다. 이런 댓글들이 왜 계속 공감받냐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적의 무기가 아니라 적의 끊기지 않는 화력이라는 걸요. 그런데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탄약이 많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급이 꼬이면 끝입니다. 창고가 노출되면 끝입니다. 병력이 없으면 끝입니다. 정비가 안 되면 끝입니다. 즉, 탄약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쓸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이건 전쟁 얘기 같지만 사실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돈도 그래요. 통장에 숫자만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업도 그래요. 매출이 있는 것보다 매출이 끊기지 않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조회수 한 번 터지는 것보다 계속 터지는 시스템이 더 강합니다. 전쟁이든 돈이든 컨텐츠든 결국 승부는 한 방이 아니라 지속 공급 능력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이번 러시아 탄약고 폭발은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니라 시스템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한반도에서 진짜 위기가 오면 우리가 믿어야 할 건 화려한 무기일까요? 아니면 안 보이는 보급 시스템일까요? 솔직히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탱크, 미사일, 전투기 영상에는 열광하지만 실제 승패는 탄약, 연료, 수리, 수송에서 갈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잃은 건 단순한 창고가 아닙니다. 시간을 잃은 겁니다. 지속력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지속력을 잃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결국 전쟁은 누가 더 세냐보다 누가 더 오래, 더 정확하게, 더 끊기지 않게 때릴 수 있느냐의 게임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군의 3.17 탄약 개념, 이거 진짜 든든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현대전에서는 드론과 미사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군수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탄약보다 더 중요한 건 보급이다. 아니면 결국 양이 답이다. 둘 중 어디에 가까운지 꼭 남겨주세요. 이 주제는 진짜 댓글 토론이 재밌게 붙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왜 현대전은 탱크보다 창고를 먼저 노리게 됐는가? 이 주제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보급선이 먼저 무너질 때 시작됩니다.